안녕하세요. 은퇴설계연구소 김양정 작가입니다. 요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밀어주는 펀드다, 세제 혜택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요, 이 국민성장펀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은퇴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펀드입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5년 동안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올해는 그중 3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투자 대상은 주로 AI나 반도체, 또 바이오, 2차전지, 또 로봇, 방산,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같은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여기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천억 원과 손실 우선 부담 목적의 재정 1,200억 원을 합쳐서 총 7,2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판매는 2026년도 5월 22일부터 3주간 25개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첨단 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개인이 직접 AI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 또 바이오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려면 정보도 부족하고 또 변동성도 크죠.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는 개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전문 운용사가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손실 완충 구조가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요,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손실 우선 부담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일정 한도 내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류과세 혜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보면 안 됩니다. 단점과 위험 요인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상품입니다. 손실 완충 구조가 있다고 해도 시장 상황이 나쁘거나 투자 대상 성과가 부진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투자 대상이 성장 산업이라는 점 자체가 변동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AI나 반도체, 바이오, 로봇 같은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주가가 비싸게 매겨질 수 있고 기대가 꺾이면 조정도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금성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느냐인데요. 국민성장펀드가 장기 투자 구조라면 중간 환매 조건이나 수수료, 또 환매 제한 여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세제 혜택이 모두에게 똑같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 소득 구조가 달라진 사람에게는 실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연금소득 규모, 또 종합소득 구조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국민성장펀드는 은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절세 혜택, 손실 완충, 그리고 5년 묶임입니다. 먼저 절세 혜택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 혜택이 붙습니다.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구간은 20%, 또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10%가 공제되고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 원까지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 소득이 적고 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분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은퇴자에게는 그저 5년짜리 장기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는 15.4% 세율이 붙지만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불리과세되죠. 금융소득이 있는 은퇴자에게는 분명히 관심이 갈 만한 혜택입니다. 세 번째는 손실완충구조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손실 일부를 정부 재정이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금 보장이 아니라 손실을 일부 완충해주는 구조입니다. 투자한 돈을 전부 지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기가 어렵고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는 최소 5년 동안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돈, 그리고 세제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만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박 상품이라기보다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 유리한 절세형 성장 투자 상품입니다. 과세 소득이 있고 또 5년 동안 묶어둘 여유 자금이 있고 또 첨단 산업 장기 투자에 관심이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거나 또 원금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혜택보다는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에 관심이 있다면요, 가입 전에 최소한 이 5가지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절세할 소득이 있는가? 둘째는 5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는 돈인가? 셋째는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넷째는 실제 세제 혜택 대상자인가? 마지막 5째는 내 노후 자산에서 비중이 과하지 않은가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좋은 투자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투자하시려거든 비중을 정해서 성장 자산 부분으로만 접근해야 맞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는 말만 보고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퇴설계연구소의 김양정 작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